안녕하십니까? 네.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죠. 네. 많이들 놀러 가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놀러 가시면 안 돼요. 자, 지난주에 묵건대리부터 했죠? 네. 자, 묵건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라고 그랬고, 광해 묵건대리 속에 협의의 묵건대리와 표현대리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협의의 묵건대리, 다시 계약에 있어서의 묵건대리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묵건대리 이렇게 나누게 되고, 계약에 있어서 묵건대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였죠.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고, 다만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또는 철회할 수 있고, 추인, 유동적 무효를 소급해서 유효라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 본인이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하죠? 무상승. 묵건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죠. 다만 상대방이 아닌 자, 예를 들어 묵건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추인은 불려식이고 명시 묵시 불문하며 추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 이렇게 되죠. 추인 거절은 상속만 기억하면 되죠. 본인이 사망했다, 묵건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 묵건대리는 추인을 할 수 있지만 추인 거절은 못한다. 상대방의 최고하고 철회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관념의 통지, 철회는 의사표시. 최고는 본인에게, 철회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고, 최고의 효과,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철회의 효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묵건대리인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최고 철회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묵건대리인의 책임이 있었죠. 요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 얻지 못할 것, 표현들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 것, 상대방의 계약을 철회하지 아니하였을 것, 묵건대리인의 행위 능력자일 것, 성질 법정 무과실 책임, 효과 상대방 선택에 따라 선택에 조차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럼 표현대리, 묵건대리지만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경우를 표현대리를 하자. 표현대리의 공통된 요건이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고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이런 거죠.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만약에 직접 상대방이 소속해서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직접 상대방이 주장했다. 표현대리가 인정됐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 책임을 감경하진 않는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에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기본적인 게 있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있었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라고 그랬고요.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 직함 따위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 묵인하는 행위, 이게 수여 표시고요. 임의 대리권 수여 표시만 인정된다고 그랬죠. 126조 권한을 넘은 거, 기본 권한이 있다, 그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거, 특히 비법인 사단 대표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걸 넘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넘는 행위는 대리행위여야 된다. 그리고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에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판단은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129조 기본 권한이 있다가 소멸하였을 것, 그 소멸한 권한의 범위 내의 묵건대리가 있을 것. 이걸 넘으면 126조로 간다 그랬고요.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일 것, 그런 게 129조였죠. 그 다음에 범죄에게 무효와 취소가 있었죠. 자, 무효와 취소에서 먼저 무효는 무효의 종류, 그 중에 일단 조문 3개 무효는 137조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 전부 무효. 다만 가본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무효. 138조 무효의 행위가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 다른 행위의 효력으로 전환. 139조 무효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조문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된 거래 행위,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의치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발생한다.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불허가 처벌을 받은 경우, 쌍방이 허가 신청자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 유효가 되는 경우 3개, 허가받은 경우 구역지정 해제, 구역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재지정하지 않은 것, 그 정도. 취소는 첫째, 취소 사유, 행위 당시 재착사각,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 상대방, 142조.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죠. 취소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제한능력자는 특칙이 있다. 선악불문하고 이현존 한도에서만 반환해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3가지. 첫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또는 임의 추인. 취소 원인 소멸 후 취소권을 포기. 단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임의 추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계약,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이 있으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그중에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추인 이렇게 되죠. 취소권의 단기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을 소멸한다. 법률행위 부관, 역시 조문함기해야 되죠. 147조 정조건이 붙어있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이 붙어있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이룬다. 단 당사자가 소급시킬 수 있다. 조건부 권리 침해할 수 없고 조건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151조 1항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령이 전체가 무효다. 조건이 기성조건인데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다. 그 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다. 그 행위는 무효.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다. 그 행위는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다.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152조 시기 도래한 때 효력이 생긴다. 종기 도래한 때 효력을 이룬다.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하고 포기할 수 있자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기한부 권리도 침해 금지가 있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일단 그 조문 정도는 정확하게 숙지 암기하셔야 된다. 물권의 기초 4개, 일물일권주임이 그 예외. 특히 예외 중에서 토지 자체 일부의 용익물권,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임목등기, 소유권, 저당권,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소유권만,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건물 일부, 구분 소유권, 전세권. 그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된다. 물권 법정주의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률은 국회 제정법을 말한다. 그리고 임의 창설 금지는 종류강제, 내용강제. 새로운 종류 안 돼, 내용 변경도 안 돼. 특히 종류강제에 관한 거, 온천권, 사도통행권, 사실상 소유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물권의 일반의 효력 중에서 우선적 효력은 별거 없고요. 물권적 청권, 물권적 반환, 방해자가 방해방 청구권. 유치권, 질권은 규정이 없다. 유치권은 안 된다. 질권은 해석상 인정된다.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안 된다.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사례 기억하셔야 되죠. 갑수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를 못하고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을이 건물을 팔았다. 병에게. 병은 등기하지 않아서 소유권이 없어도 철거권은 있다.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을이 건물을 임대했다. 갑은 임차인 병에게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특히 마지막 사례로 그림 그려서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린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딱 눈을 감고 이게 전부가 생각이 나야 되냐? 안 나죠? 그런데 쭉 제가 읊어드릴 때 내가 이거는 기억이 안 났구나. 체크를 탁탁탁 해놨다가 다시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그렇게 자꾸 뼈대를 잡고 살을 붙이는 훈련을 지금부터 문제풀이 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나 생각이 안 난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안 되는 거 체크했다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시겠죠?